2025년 영업 잠정 실직 변동 주요 원인 아홉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부터 영업 이익까지를 기준으로 한 ROI 자본 회수율과 총 자산 회전율을 추가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LG에너지솔루션 매출액이 23조 6,717억 원으로 2024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용을 10.9%더 낮게 감소시켜서 영업이익이 13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그 원인을 글로벌 EV 배터리 수요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 제품 믹스 운영 및 북미 생산 보조금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 67조 원 규모가 돼서 11.3% 증가했고요. 부채는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28.9%. 자본이 5.3%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한 것은 나중에 정식 공시가 돼서 무엇을 줄였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까지의 자본 회수율 4.6%, 2.7%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35. 제조업이면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기 능력보다 아직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LS 일렉트릭 검찰이 중전기 회사를 기소를 했죠. 담합을 했다고.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 일진전기도 거기 껴붙여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4조 9,622억 원으로 전년보다 9% 증가했고 영업비용도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북미 지역 데이터 센터 및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전력 사업 매출 증가했다. 수주 사업 마진 향상에 따라서 이익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산 10.5% 증가했고요. 부채 8.6% 증가했고 자본은 13.1% 증가했습니다. 자본 회수율 20%, 0.6% 감소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1입니다.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지금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G 모빌리티 매출이 4조 2,678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8.4% 낮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59억 원으로 2,40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친환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중심의 신차 출시와 글로벌 론칭 확대를 통한 수출 물량 증가 및 환율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수출하는 쪽은 이익이 늘고 수입하는 쪽은 이익이 감소하죠. 환율 상승이면은 자산이 3조 4천억 원대로서 10.1% 증가했고 부채는 15.1%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자본 4.2% 증가했습니다. ROI 2.4%, 2.3% 상승했고 총자산 회전율 1.25로 자기 총자산 능력을 훨씬 능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매출액 1조 2,281억 원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 1.8%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941억 원으로 86.1%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년 대비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이 증가했고 주력 선종 원가 경쟁력을 개선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산 1조 5천억 원대로서 14% 증가했는데 부채를 49.8%나 크게 줄였습니다. 자본 총계 140.1%가 증가했습니다. ROI 27%로 7.8% 감소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8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매출이 6,7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2.4%더 낮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07억 원으로 23.3%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매출 및 이익 증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영업이익 개선, 로지스틱 자체는 영업이익이 안 났던데 연결이다 보니까 이게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산 2,617억 원으로서 2.3% 감소했고 부채는 14.4%더 감소했습니다. 자본 총계는 10.5% 증가했습니다. ROI 14.4% 1.5%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2.58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을 2배 이상 활달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겠네요. 국도화학 매출액 1조 3,955억 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4.8%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31억 원으로 109.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8%로 2.9% 상승했고요. 회사는 고부가 품목 매출의 증가와 해외법인 수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산 1조 7,510억 원대로서 9.9% 증가했고 부채는 17.7%가 증가했습니다. 자본은 3.1% 증가했습니다. ROI 6%로서 3.1%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8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삼천리 매출이 5조 2,754억 원으로 3%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2.2% 낮게 증가시켜서 영업이익 1,596억 원 39.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로 0.8%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업부문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했고 연결 종속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1.3% 감소했고 부채 6.6%더 낮게 감소시켰습니다. 자본 총계 6.9% 증가했습니다. ROI 8.5%로서 2%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 1.18로 총 자산 능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매출액 5,669억 원으로 전년보다 7.8%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마이너스 9%로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195억 원으로 48.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4%로 1.3%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사업 재정비에 따른 고정비 감소와 비용 구조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을 했다. 주로 매출은 감소했어도 비용 구조를 절감을 했다는 게 핵심일 것 같네요. 자산 2.7% 감소했고 부채 22.4% 감소했습니다. 자본은 50.6%가 증가했습니다. ROI 8.1%로서 좀 내려갔고 총 자산 회전율 0.99로 이것도 내려갔습니다. LX 세미콘 반도체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 1조 6,390억 원으로 12.1%가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9.9%밖에 감소를 못 시켰다는 것은 매출원가 등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은 1,088억 원으로 34.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6%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회복세 부진으로 인한 매출 및 수익성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원가 부담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매출 원가 부담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자산 1조 4천억 원대로서 6.7% 감소했고 부채 장래요 34.7% 더 감소시켰습니다. 자본이 4.3% 증가했고 ROI 9.7%, 5.8% 하락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1.27로 0.0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LF 패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조 8,811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6.5%더 낮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1,694억 원으로 34.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9%로 2.6% 상승시켰습니다. 회사는 국내 소비 경기 둔화 영향과 코랑코 신탁의 24년 리츠 매각 관련 높은 기저효과 요인으로 연결 매출이 감소가 됐는데 모 회사인 LF의 헤지스 등 주력 브랜드 수익성 호조와 코랑코 신탁 영업비용 개선으로 연결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따질 때 많이 희석이 되는 연결 회사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희석이 되겠죠. 개별 분석을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고 개별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 3조 원대로서 4% 증가했고 부채 3.3%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계 1조 8,500억 원대로서 좀 증가했습니다. 자본 ROI 자본 회수율 9.2% 상승했고 9.2%대로 총자산 회전율은 0.62로 총자산 회전율을 1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매출액이 2,566억 원으로 4.2%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더 높게 5.9%가 증가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손실 33억 1,600만 원 영업손실이 나서 영업이익이 463.7%가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건설업 등 강관 수요 산업의 침체와 미국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산 2.4% 감소했고 부채 1.2% 감소했습니다. 자본 3.4% 감소했습니다. ROI 마이너스 2.3%, 2.9% 하락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0.98로 총자산 회전율은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태경 케미칼 매출이 613억 원으로 13.7%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반대로 3.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20억 6,900만 원으로 84.9%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4%로 15.9%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판매 가격 하락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직접적인 이 표현으로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마 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원가 상승이 뭐 때문에 했냐 하는 것도 좀 설명도 더 좀 해주면은 더 감사하죠. 자산이 21.7% 증가했고 부채는 163.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본은 3.9% 증가했고요. ROI 1.2%로 7.2% 하락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제조업으로서 1이 되면은 0.27 거의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아스틸 인터내셔널 지주회사 성격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 317억 2,100만 원 3.4%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40.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5억 원으로 3% 감소했고, 회사는 직전 사업년도 해외 계열사 어, 스테이트 파이프 앤드 서플라이 인코퍼레이션 출자금 회수에 따른 일회성 수익이 반영되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는 해당 수익 발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이런 건 지주회사 같아요. 나머지 자산 부채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잉크테크 매출액이 이거 맞나? 77조 5,335억 원. 제가 처음 접해보는 회사인데요. 4.9%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이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7.9%. 영업이익 6,655억 원으로 75.5%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9%로 2.8%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물가 상승 및 신규 시설 투자로 비용 상승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됐다. 원자재 실버 시세? 원자재가 은이 있는 모양. 그래서 외형이 이렇게 높은 모양. 인상으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감소했다. 자산, 요게 그 단위를 제가 제대로 했는지, 자, 이거 되게 큰 회사인데,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산 0.5% 감소했고, 부채 4.4% 감소했습니다. 자본 총계 3.7% 증가했습니다. ROI 0.8% 낮고요. 총자산 회전율 0.49% 이것도 낮습니다. 지능기업 매출액이 5,764억 원으로 20.6%가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8%뿐이 감소를 못 시켰습니다. 영업손실 230억으로 전년보다 영업손실이 384.6%나 크게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회사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일회성 사업장 손실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능기업이 건설업계통의 모양인데 주로 지방 건설사인 것 같습니다. 자산은 3.6% 증가했고 부채는 17% 증가했고 자본은 10.2% 감소했습니다. ROI 마이너스 9.5%,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1.02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고요. 새롭게 지금 원가회계에 의한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스루포트 회계를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폴리시 메저먼트 비헤이버 PMB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원가회계 매출원가는 재고 증감에 따라 영업이익 결과를 변동시키죠. 재고가 증가해야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므로 생산 방침은 항상 최대의 생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생산성이라고 포장하죠. 영업은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든 팔아야 하니 항상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 생산이든 수주 생산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수주 생산인 경우에는 제공품이 또 가지고 또 하는데 확대된 제공품을 수주 생산에서는 재고를 증가시키지 못하니 직접적으로 계약 생산이란 것을 만들어서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진도일 평가로 이것은 매출액을 늘려버리는 것으로 합니다. 재고 증강 결과에 따라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는 마당에서는 생산이나 영업은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출 원가 로직 때문이죠. 여기서 생산과 영업의 상위의 세력이 형성된 것이 바로 원가회계 세력인 것입니다. 월차 결산의 결과는 회계의 재고자산 평가에 의한 증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공장 회계는 공장 직속이 아니라 본사 직속이 서구의 조직 구조입니다.
원인이 원가회계 매출원가 로직이므로 이 원인을 그럼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원인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것이 스르폿 회계인 것인데, 원인은 아는데 결과를 새롭게 못만 제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렇죠. 이 회계는 경험에 의한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재고 증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영업과 생산이 충분히 싸우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손익도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저는 주장하죠. 재고라는 늪에서 생산과 영업을 구해낼 방침을 오너는 변경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차 결산도 재고자산 평가가 없으니 일일 결산까지도 할 수 있는 전산화가 다 돼 있으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사업보고서가 나온 3월 중순이나 돼야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공시기간도 획기적으로 2025년도고 2026년 1월 말이면은 다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이나 애널리스트나 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필요 없어질 거예요. 그 일반 사람도 쉽게 예측을 가능해질 테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좀 변해야 되는데, 요즘 주가가 왜 5천이 되는지, 기업의 그 실적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는 공산주의로 시작했던 자본주의로 시작했던 이 세계를, 원가 세계는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덤핑을 하는 이유가 지금 원가 세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진핑 엉아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은 어찌 보면은 스르폿 관점에서 인건비 다 무시하고 스르폿 세계로 가려는 거로 그렇게 인식하기로 일단 해보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